정화 6비구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어제 단양 대흥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대흥사에서 엄수됩니다. 서울 성북구 흥천사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새로운 후불탱화가 조성됐습니다. 7월 7석을 맞아 특별기도 회양식 봉행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화합을 위한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국악계 거장들이 불교인재 후학 양성이라는 가치 아래 동국대로 모입니다. 내년부터 한국음악과를 운영하는 서울 캠퍼스가 다음 달 수시 모집을 앞두고 교수진을 임용했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불교미술 일선문도회 허길량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오는 17일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개막하는 제4회 일선문도전, 불모들의 향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960년 11월 불교 정화운동의 당위성을 천명하며 순교를 시도한 정화 6비구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어제 주석처인 단양 대흥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단양 대흥사에서 엄수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미룡당 월탄대종사가 어제 오전 주석처 단양 대흥사에서 범납 68년 세수 8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월탄 스님은 1937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1955년 화엄사에서 금호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57년 화엄사 선언에서 수선한 거 이래 상무주암, 수도암, 무명암, 해인총림, 덕숭총림 등에서 31안거를 성만했습니다. 법주사와 조계사, 개운사와 전등사 주지를 비롯해 제3대와 4대, 5대와 6대, 8대와 9대, 10대 중앙종회의원과 의장, 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원로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월탄 스님은 외색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복원하려던 불교 정화운동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불교 정화운동으로 시작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화합의 길을 열었던 비구 대처 스님 간의 1955년 사찰 정화대책위원회 합의가 강압과 타의에 의한 것이라며 대처 스님 측이 시작한 5년여 소송에서 대법원이 대처 스님 측의 손을 들어주려 하자 월탄 스님은 순교를 결심합니다. 그때 나는 하인사 학인이었습니다. 학인인데 60년 11월 24일 날 재판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것은 이차돈 성사와 같이 순교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말세에 이 불법이 혼란을 만날 것 같으면 아역력은 불석신하리라. 나도 당신과 같이 몸을 아끼지 않고 순교하리라. 1960년 11월 24일 월탄 스님을 포함한 6스님은 대법원장실을 찾아가 불교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천명하며 활복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비구승입니다. 어떻게 세상법으로 불법의 옳고 그름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불법에는 대처승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대법원장에게 호소하고 이것이 참말이라는 것을 우리 생명을 바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종단의 위기에 순교 정신으로 불교 정화운동에 헌신했던 스님은 일기 종비생으로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교학에 매진하는 한편 화엄사 선원, 수도암, 통도사 극락암 등에서 31안거를 성만하며 수자로서 화두창구에도 매진했습니다. 2010년 원로위원에 선출된 월탄 스님은 청주 용화사, 단양 대흥사 회주를 맡아 참선 수행을 지도해왔습니다. 미룡당 월탄대종사 분향소는 단양 대흥사에 마련됐으며 원로회의장으로 연결식과 답의는 오는 8일 단양 대흥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서울 성북구 흥천사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새로운 후불탱화가 조성됐습니다. 또 7월 7석을 맞아 특별기도 회양식 봉행과 함께 지역민과의 소통, 화합을 위한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성북구 흥천사 전법회관 무량수전에 새롭게 조성된 후불탱화입니다. 전법회관이 개관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조성됐고
불교가 영원히 전파되고 발전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흥천사는 어제 후불탱화 점안식과 7월 7석 7일 특별기도 회양식을 봉행하고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흥천사는 아시다시피 많은 스님들과 또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지금의 흥천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흥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서울 동구권 중심 포교단항으로 흥천사 극락보전 앞 대방에 마련된 야외 무대에서는 야단법석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법보 연주가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고 음악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용은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손뼉을 치며 공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스트레스는 훌쩍 달아납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흥천사 자체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이 좋은 날에 와서 너무 좋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린 흥천사 칠성문화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올해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도남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 모든 우리 주민들을 아우러서 아마 행복 성북을 하는데 큰 우리 강민수님 우리 또 흥천사에서 항상 어루만져주고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 행사가 흥천사 경내에서 많이 실행되고 또 공연이 많이 활성화돼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천사는 칠성문화제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불자는 물론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김성녀, 김영재, 최경만, 이춘희, 안숙선, 김덕수. 현존하는 국악계 거장들이 불교 인재 후학 양성이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동국대로 모입니다. 분야별 당대 최고 스승들이 내년 문을 여는 한국음악과 교수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명인 명창들의 교수 임용식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여 년간 춤과 노래, 연기를 두루 섭렵한 종합예술인이자 한때 1인 32역을 소화하며 마당놀이계의 여왕으로 꼽히는 김성녀 예술감독,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로서 우리 악기로 사물놀이라는 새 국악 장르를 개척한 김덕수 명인.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국악인들을 내년부터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한국음악과를 운영하는 동국대 서울 캠퍼스가 다음 달 수시 모집을 앞둔 가운데 어제 학과를 이끌어갈 교수진을 임용했습니다. 판소리, 가야금, 아쟁, 타악, 음악 이론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5명을 석좌 교수, 특임 교수, 대우 교수 등 비전임 교원으로 임용한 겁니다. 동국대학이 불교음악과 함께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음악을 활성화시켜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음악과 교수진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을 역임한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의 노력으로 섭외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경주 캠퍼스가 폐과를 결정한 한국음악과를 서울 캠퍼스가 운영할 수 있도록 건학 이념에 맞춰 학과 신설을 주도한 법인과 학교의 결정까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며 검은고 김영재 명인, 피리 최경만 명인, 이춘희, 안숙선 명창 등 인간문화재급 교수진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되시고 이제 앞으로 유능한 또 젊은 교수들이 들어와서 함께 한다면 아마 세계적인 그런 학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평생 무대 위에서 한국 전통예술의 정수를 선보여온 교수진은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의 한국음악과 신설에 지지를 보내면서 후학 양성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역시 동국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전통문화예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대학에 갖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교 교수로 오늘 임명이 되었는데요. 제가 가진 모든 어떤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다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을 통해
신입생 정원 1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와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이 장기기증 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어제 부산 계금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장기기증 협약과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 동참을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생명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선스님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장기기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식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식에 앞서 계금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6명의 장기기증 서약서를 생명나눔 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4회 불교미술 일섭문도전이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특별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허길량 이사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회 제목이 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입니다. 네. 전시회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금어금용 일섭스님이 누구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선의 불교 미술이 이렇게 오면서 그 불교 미술의 그 계보를 이제 스님께서 이으셨는데 그 기록으로 그 위에는 기록을 찾지는 못했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로 봐서 마곡사 계롱산파 마곡사의 그 계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제일 큰 어른이 약효 금오스님으로 시작이 돼서 봉스님, 일섭스님, 우일스님, 저는 우일스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런이 중심이 돼서 그 제자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일섭스님이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의 제자만 해도 지금 한 21명, 저희 어른 스님이 제일 맞제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21명의 제자를 어떻게든 배출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에 많은 그 불사 작품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한 숫자가 많고 또 이후로 이제 나가서는 젊은 사람들, 이제 대학에서 이제 불교 미술을 전공하고 나서 또 이제 우리 그런 스승을 찾아서 그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일섭문도의 장인 이런 큰 어른들한테 밑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거 하고 우리가 도제식 제도에서 배운 어른들하고 이렇게 믹사해서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섭스님은 그러니까 단청, 불화, 조각, 공예 아주 두루두루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른에게 금어라는 존칭을 받게 됩니다. 네. 예. 불교미술 일섭문도회는 일섭스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허길량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현역 작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체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일섭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단법인체가 설립이 돼서 문화재청에 등록이 돼서요. 그런로 보니까 21명의 제자를 배출하셨어요. 근데 그 21명이란 분이 또 대단한 분이란 말입니다. 뭐 이제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석정 스님 같은 분, 여기에 현재 단체에 몸담아 있는 우리 문도들이 무형문화재만 23명이 되니 뭐 대단하죠. 예, 그렇게 많은 분이 또 그분들의 제자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줄잡아 한 300여 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활동이 뭐 엄청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로 뭐랄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 중에서 93세에 우리 정기만 선생님이 계시면서 20대까지 그야말로 그 연세에 비하면 손잡벌이죠. 네. 예, 예, 그렇게 많은 우리 그 문도 회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요. 일섭 스님 작품 칠곡 대원사 석가모니 후불탱화도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나요? 네, 지금 말씀대로 이제 처음 우리 전시에 우리 그 일섭 스님 작품을 정말 칠곡의 대원사에 모셔져 있는 그 후불탱화인데 그 스님께 양해를 구해서 절에 걸어져 있는 작품을 저희가 좀 이렇게 잘 다듬고 털고 먼지 끼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번 전시에 모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싶어서 모시게 됐고, 조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단청이라든가 뭐 이제 개금을 했다든가 공예를 한다든가 이런 작품을 다 같이 어울려서 정말 그 보기 좋게 한 90여 명, 93세부터 우리 정기만 선생님도 작품을 내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20대까지 해서 작품이 뭐 한 90여 점 골고루 전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약 90여 점 작품 중에서 전통예술도 있고 또 미디어 아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섭 스님의 유산이 현대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또 계승되어 왔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전시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제식 제도에서, 저도 나이가 70이니까요. 네. 도제식 제도에서 우리는 참 이 전통을 배웠습니다. 예? 정말 스님에게 혼나가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정말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려온 그 전통을 현대화하고 이렇게 믹사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런 감각적인 걸 봤을 때, 그런데 분명히 그 작품은 불교 소재예요. 네. 불교 소재에서 이렇게 작품을 탄생시키는 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는다는 것이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네. BTS RMC가 방가사유상의 모습을 본뜬 그 미니어처를 구입해서 SNS에 소개를 한 뒤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불상을 비롯해서 한국의 불교 작품을 대중화 또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네. 우리 장인 스승님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인이 봤을 때도 전통이 아니지만 고정관념을 깬 네. 그런 작품이 탄생하는 것들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또 현대화하고 세계화하는 데 그렇습니다. 가장 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제4회 일선 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이 8월 서울 전시에 이어서 9월에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네. 전시회 일정과 향후 계획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전자에도 송광사에서 이제 열렸는데 그때는 짧게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거의 송광사에서 한 달 이상 전시를 하게 됐는데, 불교 신자들도 물론이겠지만 일반인도 왔을 때 이 종교적인 그림은, 조각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그런 감각이, 그런 산사에서 보는 맛이 또 다른 맛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섭 스님은 근대 불교 미술에 중흥을 일으키셨는데요. 일선 문도회가 현대 불교 미술을 중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